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연구 결과가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보디빌딩 방식이 많은 양의 영양 섭취와 고강도 트레이닝을 통한 근비대를 이뤄놓은 다음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하여 체지방을 줄여나가는 선 벌크업 후 커팅의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다이어트나 근비대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근육량은 증가시키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우리는 크게 3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체중 증가를 필요로 하는 마른 체격이라면 근육량 증가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초대사량을 기준으로 칼로리 섭취를 5% 정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고 지방 연소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체중과 체지방량이 둘 다 높다면 본인의 기초대사량에서 20-30%의 섭취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운동 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극적으로 체지방을 연소시키면서 근육량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마른 체격 대비 체지방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 칼로리 섭취량을 5에서 10% 정도만 줄이기를 권장합니다. 바디 리컴포지션은 근육 성장과 체지방 감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육량 증가를 우선으로 하는 벌크업과 체지방 감량을 우선으로 하는 커팅과는 달리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영양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분해되는 단백질의 양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흡수해줘야 하는데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가장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1kg당 1.6g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최대의 근성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은 신경기능과 세포 형성, 에너지 제공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 해바라기 씨유, 아보카도, 아몬드, 호두, 생선 등과 같은 음식들을 반드시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웨이트를 할 때 들 수 있는 무게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근육 성장과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자극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자극을 장기적으로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보중량 또는 실패 지점에 근접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고 수축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비대와 벌크업 위주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여 초과된 칼로리는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는 더 강해지고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초기 목표가 체지방 감량이라 기초대사량 기준 5%만의 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한다면 강력해지기는 조금 힘들 텐데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중에 지방을 태우고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식단을 조정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빨리 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웨이트 훈련 시 반복 횟수를 다양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연구 결과에서 같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보다 횟수의 변화를 주는 것이 근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에서 5회를 반복하는 저반복, 6에서 10회의 중반복, 아니면 12회에서 15회의 고반복의 운동을 선택하여 근육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가 기존 자극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반복, 저반복 훈련이 각각 다른 근육 성장 경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 제시한 3가지 방법 진행하면서 신체의 변화 정도와 체력 상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초기에 목표로 했던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재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힘이 없거나 몸무게가 빠졌거나 근육이 수축하거나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신체 에너지와 운동 수행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눈바디로도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 지방이 많이 껴 보인다든지 신체가 많이 몽글몽글해졌다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신체를 점검하는 것은 체성분 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지방 감소와 근육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량을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지구력을 높이는데 단연 최고지만 지방 손실은 거의 전적으로 식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산소 운동은 사실 근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유산소 운동을 포함시키게 되면 근육 성장을 39%나 감소시킨다는 것을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근성장과 체지방 감량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식단 최적화를 통해 지방 손실을 위한 열량 부족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과 관련하여 잠은 더 많은 근육을 만들고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의 지방 연소 및 근육 생성 능력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한 체중 감량 연구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0분씩 적게 자는 것이 체중 감량의 양을 지방이 아닌 근육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면을 취하면 훨씬 더 빠른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품질의 수면을 얻으려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함으로써 일관된 수면 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취침 전에 많은 양의 수분 섭취를 피해 수면 도중 깨어나 화장실을 가게 하는 일이 없게 질 높은 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